그 다음으로 이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을 볼 텐데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완자의 한 페이지에다 넣어두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생략된 내용들이 많아서 필기하실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필기 꼼꼼히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양소의 흡수를 보면요, 일단 이걸 알기 전에 몇 좀 넘어가면은 우리 생명체는 가장 간단한 세포들,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우린 지금 사람을 배우죠? 그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 이러한 기관계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기관계의 오른쪽을 보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분비계, 신경계 등등 우리 몸에 좀 더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소화는요, 뭔 역할을 하냐면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 그러니까 조금 커다란, 여기서 말하는 분해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그런 작용을 하고, 흡수까지. 그다음 두 번째로 순환으로 넘어가면, 순환은 혈액이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체 교환, 산소는 얻고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혹은 세포 호흡도 굳이 따지자면 호흡으로 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 배설로 가면요, 배설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배설하고 배출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배설은요 오줌이고요, 배출은요 똥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정한 오줌을 싸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화로 보면 영양소의 소화 해서 나오는데,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지나는 동안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뭐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단순히 씹어 먹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지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투명하게 해서 한번 해볼까? 우리 몸에서 입을 지나서, 좀 더 두껍게, 우리 몸에 입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갔다가, 위에서 소장을 막 지나고 대장을 지나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지나냐면, 우리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지납니다. 우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소화관이라 불러요. 소화관.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는데, 그럼 지나가지 않는 데는 뭐가 있냐? 간, 쓸개, 이자, 뭐 침샘은 굳이 이렇게 세 가지는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아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각각 여기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요. 입에서는요, 우리 몸에 들어온 녹말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녹말은 다당류고요. 당이 여러 개인 엿당은 이당류예요.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가는데 식도에서는 효소가 없고요. 여기서는 소화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어디야? 위죠. 위에서는요. 단백질이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 폴리펩타이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질 때 단백질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펩신은 그 고유한 입체 구조를 그냥 일자로 쭉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 화살표 위에 쓴 건 소화 효소인데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위액이라 썼네. 위액이 돕습니다. 그럼 위액이 어떻게 돕냐면 위액은 염산이고요. 염산의 작용은 첫 번째가 펩신의 작용을 도와요.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엄청나게 강한 산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해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한다. 세균을 죽입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썩을 수 있어. 그 썩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위액이 하는구나 하면서 얘는 절대로 효소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는데 소장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그 다음 위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는 12지장이라고 부르고 12지장이라고 하는 건 소장의 입구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뭐가 소화효소로 이때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이자액이 만들어지는데 이자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디서 만들겠니? 이자에서 만들겠죠. 근데 이자액은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다 씹어 삼키지 못한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뭐가 아밀레이스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를 한 번 더 조금 더 쪼개는 펩타이드로 쪼개는 트립신이 나오며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나와요. 근데 지방은 이게 몇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하고 쓸개에서 분비를 하고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장 입구로 지나갔죠. 소장 입구 지나갔으면 이것만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그 뭐가든 아니면 소장의 내부, 소장 입구 12지장에서 이자액이 나왔으면 소장의 내부에서는 장액이 나옵니다. 장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엿당을 뭘로 바꿔줘야 돼?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줘야겠죠. 포도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테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를 최종적으로 뭘로 바꿔줘야 돼?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바꿔주는 펩티데이스가 나옵니다. 까지 모든 소화 과정이고, 대장에서는 뭐만 일어난다? 여기 대장에서는 지나가긴 하는데 여기선 수분 흡수만 일어난다. 즉 물을 흡수하기만 한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뭐가 신기한 거냐면, 우리는 사람의 몸은 입에서 똥꼬까지 그냥 일자로 쭉 긴 관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입부터 똥꼬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근데 좀 꼬불꼬불해서 그렇지 하나의 긴 관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입니다. 사람이 구멍에 뚫린 거야.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뭐 신기하지 않냐?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한가?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나가면, 우리 소화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가 일어나는 거라 그랬지? 소화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 썼지만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 그러니까 소화, 분해는 다 일어났어. 흡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요, 여기 소장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소장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융털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융털.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융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융털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융털 내부는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여기가 좀 중요하고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나뉘는데, 여기 오른쪽 보면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하고요, 피로 흡수했으니까 혈관을 통해 간을 거쳐 심장으로 가는데, 지용성 영양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하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동하다가 혈액과 합쳐져서 심장으로 운반된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니네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간. 늘 거치냐 안 거치냐가 나와.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냐면 B하고 C가 있는데, 얘네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간을 거친다라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암죽관으로 흡수하는데 간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간을 지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며, 여기 겸사겸사 여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장의 융털 내부에서 다시 지방으로 합쳐진다 라는 것까지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 간에 거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간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이자에서 분비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얘네들은 혈당량을 인슐린을 낮춰주거나 글루카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일을 어디서 하냐면 얘를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어서 소장 융털에서 딱 흡수하자마자 거기가 뭐가 혈당량이 제일 높은 거야. 근데 얘가 간에 지나면서 혈당량을 다시 좀 낮춰주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겸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소화입니다. 좀 많죠? 호흡으로 가면요. 호흡 운동이 나오는데 기체 교환 뭐 해서 밑에 나오는데 호흡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폐에서의 기체 교환만 밑줄 칠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확산되어 몸 밖으로 나간다 라고 나오는데 이 이동의 원리 이동 원리 써두시면 이동하는 원리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분압차 기체의 확산. 그럼 분압차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농도차입니다. 네, 기체를 농도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분압이란 말을 쓰는 건데 기체의 확산은 반드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기체의 확산으로 일어나는구나 해서 한번 보면요. 호흡운동이 폐에서의 기체교환 호흡운동에 의해 기체교환이 일어나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폐포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밑줄 치겠습니다. 폐는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기체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이름 보면요.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올 거고요. 코를 통해서 들어올 거고요. 여기 공기가 지나는 관, 그래서 기관. 그 다음에 나뭇가지처럼 폐에 펼쳐져 있는 거,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기관지. 그 다음 양쪽에 달려있는 게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순환으로 가면요. 영양소의 이동 보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과 혈장에 포함되어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그 다음 폐에서 흡수된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혈액의 구성 있죠? 이 혈액의 구성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보면은 적혈구, 혈서판, 혈장, 백혈구 이렇게 있는데 적혈구 하는 역할이 뭐죠? 이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산소 운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요. 혈액 응고 역할을 하죠. 딱쟁이. 혈장은요.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플러스 체온 유지까지 해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무슨 작용? 식균 작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가 제일 많아? 적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얘를 순환계가 여기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다가 그리면서 필기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많이 했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네 군데로 구역이 나뉘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여기를 보고 우리는 좌심실, 좌심방, 그러니까 우심실, 그러니까 우심방. 그래서 혈액이 나가는 곳을 우리는 심실, 들어오는 곳을 심방이라 그러는데 우리 심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좀 못생기게 그린 것 같아. 실제로는 얘가 좀 위로 돌아서 가긴 하거든. 근데 우리 편의상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온몸에 조직세포가 있을 거고
여기서 조직세포에서 돌아서 어디로 오느냐? 여기 우심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그 다음 우심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고 여기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나타내 보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심실로 갔다가 심방으로 갔다가 심실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액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명칭들 더 보겠습니다. 여기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는 여기 동맥을 보고 우리는 대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대동맥, 여기는 온몸을 돌고 왔다 해서 대정맥, 그 다음에 여기 폐로 간다고 해서 얘를 폐동맥, 그 다음 폐에서부터 돌아온다 해서 우리는 얘를 폐정맥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그 다음에 정맥에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생긴 뭐가 있다? 요거 나타낸 거 뭐야?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 다음 정맥에 판막의 역할은 뭐 방지? 혈액의 역류 방지. 여기서 이제 산소와 영양소의 이동을 한번 봐보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눠 볼게요. 그러면 우리 폐를 시작으로 한번 보면 폐에서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폐에서는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줍니다.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부분,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여기 오른쪽 부분은 어떤 혈액이 흐르냐면 오른쪽 부분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죠.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동맥혈. 그럼 동맥혈이 흐르는 데는 어디야?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폐정맥, 이름은 정맥이지만 거기는 동맥혈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조직세포에서는 뭐야? 산소를 주고 세포호흡 결과 나온 이산화탄소를 받음. 여기도 이름 바꾸자. 줌이 아니라 받음이 좀 더 낫겠죠. 이산화탄소를 아니지, 줌. 산소를 얻고 받고. 여기서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은 선생님 가운데 파란 선의 기준 왼쪽 부분은 어떤 데냐면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겠죠. 우리는 이걸 보고 정맥혈이라 불러요. 정맥혈. 그래서 우리는 폐에서 받은 산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다시 폐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환을 거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우리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온몸에다가 피를 주고 오는, 여기 좌심실부터 조직세포 갔다가 여기 우심방까지 오는 걸 보고 체순환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우심실에서부터 폐에 갔다가 좌심방으로 오는 걸 보고 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순환 이름이에요. 순환 이름.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폐에서 산소를 얻고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걸 보고 외호흡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산소를 주고 여기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얻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순환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배설로 가겠습니다. 그럼 배설로 가면 일단 노폐물의 생성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배설은 오줌이야 똥이야. 그래서 영양소가 세포업으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성이 된다. 왜 그러냐? 탄수화물 지방은 초, 단백질은 촌 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가 나온다. 누구한테만 좀 특별한 게 나와. 누구한테만? 단백질에서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특별한 애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 여기는 좀 쉬워요. 이산화탄소는 폐 날숨으로 나가고, 물은 주로 오줌으로 나가나 폐에서 날숨, 침으로 나가. 침 말고 수증기로도 나가요. 이렇게 나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게 다예요. 배설된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 밑에 실험에서 나오겠지만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건 합성 반응이고요. 합성 반응이고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밑에 생콩즙으로 오줌 속에 요소 확인하기 이렇게 실험이 나오는데 이 실험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오줌에 BTB 용액을 넣은 다음 색깔 변화가 안 차란다. 그러면 일단 BTB 용액은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배웠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기로 보면 산성 산, 중, 염, 노, 초, 파인데 오줌에다가 BTB 용액을 넣었더니 무슨 색깔이래요? 여기 오줌에다 BTB 용액을 넣었더니 초록색 중성이더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오줌은 뭐다? 오줌은 중성이다. 그럼 오줌에 뭐가 들었지? 요소가 들었죠. 요소는 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나 더 넣냐면 생콩즙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었는데, 유레이스는 뭐야 갑자기 또 안 그러다 왜 이래. 유레이스는 요소를 뭘로 바꿔주냐면 암모니아로 바꿔줍니다. 그럼 요소가 중성이었는데 암모니아로 바뀌었으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 파란색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오줌에는 요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생콩즙과 유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계 통합작용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순환 호흡배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라 우리 배설에 관련해서만 같이 한번 보고 자세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좀 해두세요. 이게 돼 있는데 명칭부터 가면 얘는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
될 거고, 여기 부분, 여기 감겨있는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는 사구체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는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며, 그다음 보먼 주머니로부터 이어진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세뇨관. 세뇨관. 그 다음에 요쪽에 지나가는 이거는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부르며 이쪽으로 나가면 오줌이 되는 겁니다. 배설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 안 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무슨 색깔로 하지? 파란 색깔로 할까? 검은 색깔로 할래.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여과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요. 여과라고 하는 건 뭐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레를 짜는 효과라 생각하면 돼요. 엄청 더러운 먼지를 막 닦은 검은색 걸레를 내가 물 이렇게 꽉 짤 거야. 그러면 꾸정물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보내서 오줌으로 가야 되니까 보먼주머니로 여가라 그러고, 이때는 혈압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며 요소,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등이 이쪽을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글씨 너무 두껍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요소가 나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나가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죠. 실컷 밥 먹어놓고 오줌으로 쌀 거야.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보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재흡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럼 얘는 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왜 일어나느냐? 여과로 빠져나간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100% 내 몸으로 재흡수합니다. 그럼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이 여과라고 하는 혈압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난 얘는요, 어떤 애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크기가 작은 물질은 다 통과합니다. 여과에서. 그래서 혈압차에 의한 확산을 다 통과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적혈구나 단백질 이런 애들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작아서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필요하니까 100% 재흡수를 하는 거야. 재흡수를 통해서 다시 내 몸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비가 일어나죠. 분비. 그럼 분비는 어디서 일어나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왜? 내가 걸레를 한번 짰다고 해서 더러운 게 다 나가나? 더러운 게 안 나가지. 다시 짜고 해야 되잖아. 왜? 요소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질병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질병 얘기에서 그 몇 가지만 선생님 같이 한번 보면요. 질병 얘기에서 첫 번째로 당뇨. 왜 잘 안 나와? 당뇨. 두 번째가 혈뇨. 세 번째가 단백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뇨는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 여과에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제흡수가 잘못된 거지. 제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당뇨 오줌으로 나옵니다. 혈뇨는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과 이상이죠. 왜? 적혈구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나간 거잖아. 단백뇨 단백질에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와. 왜? 얘도 마찬가지로 여과가 잘못된 거다 라고 우리 소변 검사하면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필기할 거 많고 한데 꼼꼼하게 잘 좀 필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 잘 좀 필기해두고 지금 바로 외워도 좋고 다음에 다시 봐도 좀 기억나면 좋고. 이상 마칠게요. 안녕.